네, 안녕하세요. GEG 강남의 캡틴 김동원 트레이너입니다. GEG 강남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GEG 강남에 앞서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즉 앞에 첫 글자를 딴 이 GE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열정적인 교육 전문가 커뮤니티,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들과 트레이너들로 함께 구성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은 함께 소통하며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학습과 업무의 효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GEG에는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새로운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을 함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구글 for Education, 즉 구글에서 인증한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 레벨 1을 획득하신 분이 한 6,500명 이상, 그리고 레벨 2를 획득하신 분들이 3,500명 이상, 그리고 저와 같은 구글 공인 트레이너들이 한 600명 이상이 되고요. 이런 구글 교육과 트레이닝과 별도로 또 함께 이 구글 도구를 이용해서 코칭, 그리고 이 교육 혁신을 위한 이노베이터들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GEG 강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GEG 강남의 리더인 양현 리더님, 가나다 순서로 김정준 캡틴님, 신용호 캡틴님, 윤영미 캡틴님, 최주희 캡틴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의 운영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GEG 강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GEG 강남의 오픈 채팅방인 카카오 오픈 채팅방의 QR코드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요. GEG 강남의 홈페이지에서도 가입을 하셔서 새로운 소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GEG 강남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GEG 강남과 함께하는 멋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연수 시작하면서 저희 GEG 강남에서 마련된 행사인데요. 저희 연수 시작하면서 편하게 지금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들은 편하게 마이크 열고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녹화된 내용으로 올라가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오늘 연수를 같이 실습으로 참여하시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때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다룰 내용은 이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 구글 드라이브 자료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행사는 GEG 강남에 제가 캡틴으로 있어서 GEG 강남에서 나눔 연수로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GEG 강남의 캡틴 김동원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또 실제로는 지금 구글 디지털 전환 연수에 관련된 구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할 때는 제가 그냥 구글 디지털 전환을 함께하고 있는 김동원 박사입니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방향이 그렇다면 잘못되면 속도는 속도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네. 네. 네, GEG 강남과 함께하는 그 소모임으로 제가 진행하는 거에서는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은 속도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제가 함께하는 연수의 철학으로 삼고 있고요. 첫 번째 이 GEG 강남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구글 공인교육 전문가가 지금 보시는 숫자만큼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을 거고요. 구글에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의 일상과 업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이제 저희는 구글 디지털 전환 교육이라고 연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좀 저한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이렇게 GEG 강남에서 보통은 격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을 때 어떤 도구의 사용법과 그 내용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소모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수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곳에서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연수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내용은
보고, 느끼고, 변화하라. See, feel, change라고 예, 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구글의 정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는 오늘 하는 연수의 내용은 활용법도 있지만 구글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용어와 내용들도 구글 기술 문서에 좀 기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바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밑에 보면 제가 디지털 은행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를 보통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예전에 뭐 웹하드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업무 활용할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라고도 하는데 이 여러 가지를 좀 토탈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게 우리가 좀 인지하기 쉽게 할까 이랬다가 저는 디지털 은행, 즉 내 전 재산이 들어있는 디지털 은행이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할 이 구글 드라이브를 why, how, what에 맞춰서 도대체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를 왜 써야 되고, 구글 드라이브를 어떻게 써야 되고, 이 구글 드라이브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why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바로 전 이 얘기를 드립니다. 늘 모든 연수에서 말씀드리는 세 가지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크게 시간, 공간, 인간이 변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보내는 시간과 내가 있는 장소가 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변해야 내가 변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글의 다양한 디지털 전환 도구들은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벽을 허물고 있고요. 구글의 다양한 도구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도구들이 있어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도구들이 학습과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좀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구글의 사용법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구글 도구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도구 간 통합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글 드라이브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만 있으면은 진짜 내가 가장 행복한 곳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 구글 드라이브를 쓰려면은 다양한 구글의 도구들을 쓸 땐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글 계정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는 내가 사용하는 구글 계정을 알고 있고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현재 이 방에 20분 정도 계시고요. 10분 넘어가면 네,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보통 구글 계정 어떻게 만드는지도 안내 잠깐 드리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구글과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해당 QR코드를 인식하셔서 꼭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구글의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구글에서 말씀드리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제는 생성형 AI인 구글의 제미나이와 구글 드라이브가 같이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제미나이도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얘기한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즉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웹 하드, 온라인 하드 디스크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학습과 업무를 볼 때 보다 스마트하게 업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절약을 해주게 됩니다. 또한 다른 도구들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AI의 기반으로 검색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도구들의 활동도 같이 함께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컨텐츠 공동 작업 및 플로우가 간소화된다는 거 오늘 몇 가지 팝업 기능들을 좀 사용하면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이제 신뢰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구글 스토리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오늘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부분도 오늘은 다루지 않습니다. 데스크탑 동기화라는 부분인데요. 꼭 온라인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드디스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랑 내 노트북 또는 외장 USB 등과 동기화를 시키게 되면은 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가 자동으로 싱크가 돼서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배은주 트레이너님이 구글 드라이브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배은주 트레이너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트레이너자 코칭 배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창원대와 창원 폴리텍 대학
그리고 지금 문성대학에서 지금 평생교에서 구글에 관련된 강의를 지금 론칭이 되어서 이번 학기부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글 강의 여기에 저장 공간을 어디에 지금 하고 있나요? 저는 예전에 이 USB라는 공간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 친구를 데리고 갈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분실이었어요. 분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할 때 제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친구가 가끔씩 에러가 발생해서 컴퓨터에서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창원대의 지금 컴퓨터 세팅인데요. 여기 안에서 지금 작동이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은 온라인 베이스다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다 전부 구글 도구와 연동이 돼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제가 제 컴퓨터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지금 창원대에 있는 이 컴퓨터에 있는 베이스에서 제 계정을 갖다가 뭐 로그인해서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구글 드라이브 방식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한 구글 공인 트레이너이자 코치인 배은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저희 김동원 박사님과 함께 오늘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앞에 소개랑 이제 전체적인 그냥 하우까지 구글 드라이브가 이렇게 쓸 수 있구나까지는 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구글 드라이브를 바로바로 실습을 중심으로 사용을 해볼 텐데요. 제가 또 패들렛에서 웨비나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으로 그 QR코드 인식하셔도 되고요.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 사용법에 대한 튜토리얼, 유튜브 영상, 그리고 블로그로 전자책 형식으로도 다 만들어 뒀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이랑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계속 실습을 한번 바로 해보려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실습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성격이긴 한데요. 네, 제가 요새 강의가 좀 많다 보니까 목이 나갈 것 같아서 조심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그냥 본래 성격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목소리 톤 좀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수 때 진행할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연수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계속 실습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제 목표가 가능하면 모든 내용들을 내가 한번 해보는 게 오늘 연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봐주세요. 화면 보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할 때는 이 내용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올려서 이렇게 풍선 올라가고 있죠.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손가락 두 개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폭죽이 터져요.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트를 딱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트가 날아갈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떠나서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활용 팁까지 하면서 함께 같이 들어갈 건데요. 자, 먼저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건데 같이 로그인을 하실 건데요. 다른 웹브라우저를 쓰셔도 돼요. 뭐 네이버 웨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셔도 되는데 구글의 모든 기능을 100% 드라이브의 기능을 100% 쓰시려면 구글 크롬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글 크롬을 사용하셔야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저는 그냥 엣지나 웨일에서도 구글 드라이브 쓰는 큰 문제 없는데요. 네, 사용의 문제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 업무와 학습에 완전 유용하게 변환시킨다는 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실습 계정 형태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구글 크롬을 키신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지금 제가 구글 크롬에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까지 해주시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크게 구글 드라이브를 시작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로그인 된 상태 왼쪽에 점점점이 9개 찍힌 구글 앱 또는 구글 앱 런처라고 해요. 구글 앱 런처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는 저 모양이 좀 달라요. 저는 구글 드라이브가 위치가 저기가 아닙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핸드폰에 있는 앱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구글 드라이브를 자주 쓴다 그러면 이렇게 놔두시고 위치 변경하셔서 클릭하면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주소 표시줄에다가 drive.google.com을 입력하셔도 구글 드라이브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나는 업무상 드라이브를 자주 쓴다. 그랬을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 첫 화면 상태에서 여기를 주소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주소 표시줄 오른쪽을 쭉 따라가 보게 되면 이렇게 별표가 있어요. 이 별표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름과 폴더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름에 저는 그냥 드라이브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이 폴더가 중요합니다. 이 폴더를 북마크바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완료를 클릭해 주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 즐겨찾기 북마크 바로가기가 구글 크롬에 북마크 바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후에 구글 크롬을 켜서 그냥 클릭해주면 바로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네. 세 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북마크도 한번 추가해 보시고요. 거기까지 되신 분들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들 편하게 열고 같이 대화하면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계속 실습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연수 때 못 들었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바로 자료 올리고 자료 세팅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 구글의 모든 도구를 제가 쓰는 가장 큰 목적은 아까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가장 행복한 곳에서 즐겁게 일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도구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쓰기 편하게 저는 도구의 환경을 좀 바꿔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룰 거는 시작 페이지와 사용자 설정부터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혹시 지금 현재 나는 구글 끝에가 골뱅이 gmail로 들어왔다는 녹색 체크 눌러주시고요. 저희 지금 교육원의 연구원분들 또는 같이 함께 하시는 해피어 분들은 중에서 나는 조직 계정으로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프레션 눌러주세요. 네, 조직 계정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조직 계정에는 메뉴가 그 일반 계정보다 메뉴가 한두 개 더 있어요. 자, 그래서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해주실 거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저는 지금 내 컴퓨터처럼 지금 내용이 떴는데 이렇게 안 뜨시는 분들 계세요. 이 설정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고요. 톱니바퀴를 클릭해주게 되면 메뉴가 3개 나와요. 설정, 데스크톱 드라이브 다운로드, 단축키 나오는데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데스크톱 드라이브 다운로드는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루고 내 데이터와 우리 집의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다 하면 아예 쓰지 마세요. 자, 설정이고요. 설정을 클릭해주게 되면 지금과 같이 메뉴가 왼쪽에 4개 있고 지금과 같은 설정 메뉴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씩 짧게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사용이 가능한 구글 드라이브 용량과 현재 사용량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시작 페이지가 아마 대부분 홈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업무상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 좀 빠르게 내 업무 처리를 하고 싶다. 네, 내 드라이브로 바꾸세요. 내 드라이브로 바꾸시고요. 작업 공간 표시는 개인 Gmail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이 메뉴가 없을 겁니다. 조직 계정, 교육 계정, 학교 계정 쓰시는 분들은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얘를 켜두시면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업무 보시기 좀 편합니다. 프로젝트별로 관리가 가능해요. 디스플레이 모드는 선택입니다. 어둡게 하시면 지금처럼 까맣게 바뀌고요. 밝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편한 걸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은 검정색으로 쓰는데 연수에서는 검정색 하면 잘 안 보이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밝게로 두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뭘로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자, PDF 열기. 요거 중요한데요. 미리 보기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PDF 자료도 많이 관리하신다면 새 탭으로 바꿔버리세요. 새 탭으로 바꾸시고 요거 업로드 항목을 독스 편집기 형식으로 변한 요거가 이건 좀 호불호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게 뭐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MS 오피스 파일을 넣게 되면 자동으로 변환이 되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편하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용이 가능한 건 맞아요. 사용이 가능한 건 맞는데 그 폰트라던가 에러가 좀 생기거든요. 약간 그 형식이 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꺼놓고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서 오피스를 사본을 만들어 버려요. 별도로. 그러니까 원본을 바꾸지 않고. 저는 이 방법을 조금 더 제 경험상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다른 계정, 제 메인 계정으로 오프라인 설정이 돼 있어서 이걸 못 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요거 오프라인 활동 요거 가능하면 되면 켜두세요. 그래서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더라도 내 컴퓨터 성능이 나쁘지 좀
컴퓨터성이 괜찮다 하면 그 파일들을 오프라인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다시 인터넷 연결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음, 가능하면 켜두는 게 좋다. 혹시 마이크 여실 수 있는 분들 말씀 주세요. 카드 미리 보기 켜져 있죠? 네. 예, 다 끄세요. 이건 아, 끄세요. 이건 저는 끄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개인적으로. 음흠. 음, 자, 그리고 요것도 켜져 있을 거예요. 아마 공유 대화 상자에서 추천 수신자 표시. 이건 제가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랑 같이 연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업무를 보신다라면 꺼버리세요. 네, 음, 꺼버리세요. 네. 네, 그냥 여기까지만 기본 설정을 해두고요. 나머지는 크게 알림에서만 나는 구글 드라이브로 업무를 많이 보고 나는 관리자다. 어떤 자료나 프로젝트에서 그럴 땐 다 켜두시는데요. 이게 켜져 있으면 계속 알림이 많이 뜨거든요. 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꺼버리시면 됩니다. 자, 시간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설정 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메뉴 다 바꿔버리세요. 네, 되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그냥 네. 기본 설정으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이게 협업으로 기업 학교에서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업무를 보는 것들이 기업들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 해놔야 업무 볼 때 좀 수월하고 편하더라고요. 음, 정해진 조직 안에서만 일하게 되면 저게 디폴트 값도 나쁘지 않은데 예, 저게 저렇게 돼줘야 제가 업무 보기 좀 편해서 음. 제가 이 세팅 값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사님,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지메일로 들어왔는데요. 네네. 공유가 보이지 공유는 않는데, 이따가 제가 공유 기능 할 때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말씀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파일 공유할 때 클릭하게 되면은 나랑 같이 커넥 많이 했던 사람이 자동으로 이름이 떠줘요. 음, 이 계정이, 그러니까 추천 계정이 뜨는데 이게 켜져 있으면은 어떤 때 불편하냐면 가끔 가다가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계정을 여러 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제 지메일 계정과 조직 계정 여러 개 있을 때 상대방이 만약 저장해 놓은 그 제 메일 계정이 제 이름은 하나지만 뭐 이메일 추가해서 여러 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추천하게 되면은 이게 다른 메일로 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음, 화면에 자꾸 뭐가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학교에서 쓰시거나 나는 그냥 단일 계정 쓰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저처럼 업무를 좀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뜨게 되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가끔 가다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서 그냥 저는 꺼두는 편이다 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새 파일 만드는 거, 그리고 파일 업로드, 그리고 파일 열기. 요 세 가지 기능이 뭐냐? 자, 첫 번째 거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내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는 저장소도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도구간 서로 연동이 되어 있다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구글 도구들의 일부를 그냥 구글 드라이브 자체에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파일 업로드는 이제 신규 파일들,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나 USB에 있는 거를 웹하드에다가 저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열기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열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 다 실습할 거예요. 자, 기능의 개념 요 세 가지 빨리 보여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 처음 시작하면 이제 내 드라이브에서 시작이 됐어요. 왼쪽에 보게 되면 신규라고 있습니다. 아직 누르지 마시고요. 제가 짧게 빨리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실습 시간 드리겠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자, 새 폴더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가 있습니다. 즉, 새 폴더를 만들 거냐 또는 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이나 폴더를 업로드할 거냐. 요게 이제 새로 만들 때 설명드렸던 업로드에 해당하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설문지, 그리고 더보기 있죠? 더보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구글 드로잉, 구글 내 지도, 구글 사이트 도구. 그 외에도 앱을 더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즉, 음. 여러 가지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서 생성할 수 있다입니다. 자, 새 폴더를 만든다라는 거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새 폴더를 누르면 새 폴더 이름이라고 나왔어요. 오늘 며칠이죠? 2025년 3월 1일요. 03월 011 대한민국 만세. 네, 여기에 구글 저는 드라이브 실습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실습이라는 폴더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즉, 내 컴퓨터에서 폴더 만들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신규에서 파일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내 컴퓨터 화면이 뜨게 되고 제가 데스크탑에서
뭐 스피치, 기법 요약된 거 파일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그 파일이 웹하드 형태처럼 올라간다, 저장이 된다. 그리고 저장이 완료가 되면 지금처럼 녹색으로 체크 표시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올린 게 여기 스피치 기법 요약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파일 여는 건 뭐냐? 얘 그냥 더블 클릭하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실습 빨리 해주실 건 뭐냐? 자, 제 얘기 듣고 해주세요. 첫 번째, 구글 드라이브 접속해서 신규 버튼 눌러서 폴더 하나 만들고 오늘 날짜 적고 드라이브 실습이란 폴더를 저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파일 올리기 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아무거나 그 폴더에다 집어 넣어보세요. 예. 네. 그 두 가지 되면은 바로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실습하시면서 PDF 올리신 분들은요, PDF 한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새 탭이 열릴 거예요. 아까 설정을 바꿔줘서. 그게 아니면 미리 보기로 열려요. 예, 미리 보기로 열리면은 그게 파일이 열린 게 아니라서 작업할 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걸 PDF를 미리 보기가 아니라 탭의 열기로 바꿔드린 겁니다. 그래서 PDF 자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게 훨씬 편하세요. 음, 네. 일단 공유 기능하고 말씀드릴 텐데, PDF 파일 위에도 그 자료에다가 댓글 달기가 돼요. 공동 작업으로. 네. 예, 새로 들어온 기능이고요. 음. 스마트폰에서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시면 PDF 열면 주석도 됩니다. 펜 같은 거 있어서 쓰실 수 있으세요. 네. 오늘은 다루지 않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네네. 드립니다. 한 두 분 정도 더 하시면 바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만들고 파일 올려보는 게 끝이에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번에는 문서, 시트, 프리젠테이션, 설문지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익숙하신 구글 문서를 한번 만들 건데요. 그냥 클릭하시면 안 돼요. 이거 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폴더 오늘 구글 드라이브 실습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신규 버튼 누르고 구글 문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냥 비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구글 문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쉬운 걸로 편한 걸로 쓰세요. 그래서 구글 문서를 클릭하게 되면 탭이 열리게 되고 지금처럼 구글 문서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구글 드라이브라서 문서 작성 요령은 알려드리진 않는데요. 왼쪽에 한번 볼게요. 왼쪽에 보면 제목 없는 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구글 연수에서 제가 1번으로 강조하는 거는 무조건 제목입니다. 오늘 2025-03-01-3일절 실습이라고 그냥 입력할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을 제일 먼저 써주셔야 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글 문서를 폴더 안에서 만들었죠. 네. 제가 왜 밖에서 안 만드는지 아세요? 구글 드라이브 메인 화면에서. 제가 지금 제 방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카메라로. 여기 방을 보게 되면은, 야, 우와, 오늘 대청소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 메인 화면에서 계속 만드시게 되면은요, 그리고 맞아요. 제목을 안 적으시게 되면요, 네, 예쁜 쓰레기통으로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가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폴더 안에서 빨리 새 문서 만드시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안에 뭐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제목만 하고 하셔도 돼요. 그냥 문서에서 만든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저녁 이번 출근 따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끄러워도 됩니다. 예, 가끔가다 강아지 짖는 소리도 들리고요. 예,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예, 농담하시면서 같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한국 들어오셨나 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항상 들으셨었는데 한국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지하철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하철 안에서도 드라이브를 쓸 수 있습니다. 네. 구글의 드라이브, 아까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배은주 트레이너님도 지금 말씀 주셨던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 갔을 때 자료가 현지 컴퓨터에서 액세스 가능하다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서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한글이나 MS 워드에 만들었을 때 보통 만들고 나면은 제목 없는 문서, 빈 문서, 폴더를 만들면 갑자기 새 이름들이 많아요. 따오기, 뭐 이런 것처럼 갈매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겨서 뭐가 뭔지 열어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꼭 적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실시간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게 되면 이렇게 되세요. 실수로 내가 이걸 닫았어요. 그랬을 때 도대체 이 파일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드라이브에 가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이 드라이브 실습이라는 폴더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파일은 해당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저랑 익숙해지시면 모든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들었어요. 예, 그냥 제목 없는 문서 놔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로또 번호, 네, 로또 번호를 했는데 이게 진짜 1등이래요. 근데 이러고 닫았어요. 뭔지 모르지. 네, 그러면 도대체 저 파일은 어디 갔냐라는 거죠. 네, 제목 없는 문서 너무 많고 이래서 못 찾으세요. 그래서 뭐, 구글 드라이브를 깔끔하게 잘 쓰는 방법은
무조건 파일이 생성되면 어떻게 한다? 일단 제목을 써라. 두 번째, 가능하면 구글 문서는 구글 내가 원하는 폴더, 지정한 폴더 안에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관리하듯이 폴더 안에서 만들어주는 게 좋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파일 열기까지 했고요. 그럼 이제 파일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스피치 기법 요약이라고 오늘 실습 때 썼던 파일이란 말이에요. 업로드 때. 얘를 폴더를 어떻게 이동하냐 이겁니다. 어려운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요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정리해 가셔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해당 클릭하셔서 오른쪽 끝에 추가 작업 메뉴를 클릭해서 여기서 정리해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고요. 쉬운 방법은 뭐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냥 똥 누르면 이동합니다. 파일 이동 한번 해보시고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네 가지 방법 이동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네. 아무 파일이나 해서 한번 내가 지금 실습 폴더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동 한번 해보신 분들은 녹색 체크 눌러주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실습을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봐야 내가 바로 써먹어 볼 수 있고 나중에 영상을 다시 보실 때도 한번 해봤던 거라. 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0분, 20분 진행하고 실습 시간 드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걸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이번에 할 거는 삭제 및 복원이에요. 화면 봐주세요. 자, 제가 밑에 아예 답을 적어드렸어요. 30일 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휴지통으로 가요. 그리고 휴지통 비우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웹에 있는, 온라인에 있는 드라이브의 파일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걔를 지우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드라이브 실습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일단 복사도 있긴 한데 그냥 이거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면 파일이 그냥 복사가 하나 됩니다. 4번 떴고요. 얘를 지워볼게요. 지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휴지통으로 이동을 클릭해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상단에도 휴지통 아이콘이 있어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추가 메뉴를 눌러서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보통 그냥 휴지통 눌러서 지웁니다. 자, 삭제가 됐더니 내 화면에서 사라져요. 삭제된 거는 어디에 있느냐? 내 컴퓨터에서 삭제한 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휴지통으로 가는데 구글 드라이브도 왼쪽에 보면 휴지통이라고 있어요. 휴지통이라고 있어요. 휴지통을 클릭해 주게 되면 방금 삭제한 파일이 나오고요. 얘는 도대체 원래 어디 있었는지까지도 나와요. 어디 있었는지. 경로까지 다 나옵니다. 즉, 이 파일 제목만 삭제된 곳에서도, 아, 이게 원래 있던 위치가 어디구나라고 나오고요. 휴지통을 비워버리시게 되면, 다시는 이 파일을 찾을 수 없지만, 휴지통에 있는 거는 30일 정도 후에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는 팁으로 드립니다. 삭제하시더라도 휴지통 비우지 마세요. 예, 구글 드라이브에 정말 내가 용량이 너무 꽉 차지 않은 이상, 동영상 자료 같은 거 큰 거 같은 거, 내가 이거 지워도 된다. 그런 거 아닌 이상, 문서 파일들은 아무리 만들어도 저 용량 다 못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세요. 근데 왜 그냥 두라 그러냐? 어차피 30일 있으면 지워지는데요. 가끔 가다가 내 실수로 지울 수도 있어요. 근데 30일 동안 내가 그 파일을 다시 쓸 일이 없었어. 그러면 지가 그러면 안 되죠. 그 파일이 자동으로 지워지니까, 예, 그냥 놔두시면 자동으로 삭제가 된답니다. 자, 파일 하나를 삭제해 보시고요. 그리고 복원도 해보세요. 그 메뉴에서 누르시면 되돌리기, 복원이 있으니까요. 복원도 해보세요. 파일 경로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복원을 하게 되면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30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삭제도 해보시고 복원도 해보시고 파일 경로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팁 잊어먹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자동으로 어차피 삭제되니까. 네. 파일 내가 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빠르게 검색하는 기능과 고급 검색 기능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봐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다음 기능으로 넘어갈 겁니다. 왼쪽 위에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아이콘 누르면 가장 첫 화면으로 항상 이동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파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찾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오늘 그냥 저는 실습에서 썼던 자료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드라이브 검색에다가 그냥 실습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키워드 검색으로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쭉 검색이 돼요. 이걸 키워드 검색. 근데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했더니 지금처럼 필터들이 나옵니다. 필터. 필습으로 된 것 중에서 네가 찾고자 하는 게 폴더야, 문서야, 시트야, 프리젠테이션이야, 설문지야 이렇게 물어봐요. 설문지 선택하게 되면 설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파일 공유 같은 거 하게 되면 지금처럼 누가 공유해준 사람, 협업하는 사람들, 수정 날짜도 지난 일주일 내에 수정했던 거, 한 달, 올해, 작년 또는 내가 기간을 선택해서 내용들을 이렇게 필터링 할 수도 있어요. 위치도 내 드라이브냐, 공유 드라이브냐, 뭐 여러 군데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요 필터를 지우려면 그냥 필터 지우기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바로 그냥 다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기본 검색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오른쪽 상단 보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아이콘이 하나 또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게 되면 아예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파일들의 값을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뭘로 해볼까요? 문서에서 내가 소유한 항목 중에서 실습이라는 단어가 포함돼야 되고 위치는 내 드라이브에서 수정 날짜는 지난 30일 안에 수정된 것만 검색할게 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조건에 맞는 파일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키워드 검색, 검색 필터, 고급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실습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왜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자료 파일이 몇 개 없어서 검색이 잘 안 되실 거고 또 자료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나중에 영상 보면서 그 필터를 설정하면 좋은데 할 때 처음 하시면 또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 줄 건 뭐냐?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1번, 첫 번째, 키워드로 그냥 구글 검색하듯이 검색하면 된다. 두 번째, 검색하고 나서 필터를 쓸 수 있다. 세 번째, 아예 검색 단위부터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그냥 검색을 다 지정해서 해줄 수 있다. 여기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걸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유입니다. 파일을 협업할 때 쓰는 공유인데요. 크게 저는 요거 말고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크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개념을 조금 잡아드려야 돼요. 이걸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자, 사용자 공유랑 링크 공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글에서 단어가 가끔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데 저걸 특정 사용자 공유라고도 했었고요. 지금 사용자 공유, 그리고 공유 권한 설정 또는 링크 활성화라고도 하고 다양한 용어로 써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이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는 사용자 공유는 내가 사용자 공유를 한다라는 거는 특정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그 사람하고만 공유를 하겠다예요. 자, 밑에 있는 공유, 링크로 공유한다는 건 뭐냐? 내가 이 파일에 권한을 부여해서 링크를 줬고 그 링크를 가진 사람이 그에 맞는 권한에 맞춰서 이 파일을 쓸 수 있답니다. 들어와 있는 아까 전에 문서 실습판을 만들었다면 선택하고 화면 상단에 있는 공유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 선택된 상태에서 공유 아이콘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누르면 자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자 위쪽이 특정 사용자 공유고요. 아래쪽이 링크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가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디지털 전환 교육원 제 아이들 딱 넣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이름이 들어가고요. 이 사람에게 권한을 편집자로 줄 거냐, 댓글 작성자로 줄 거냐, 또는 여기 만료일 추가도 그냥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의 공유 기간을 설정도 해줄 수 있어요. 만료 추가로. 그리고 작성하면서 해당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기 때문에 이메일로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근데 기억해 주실 게 뭐냐? 여기 보게 되면 원송이고요. 이메일 알림은 끄고 껐더니 공유로 바뀌죠. 이메일이 꺼지니까. 공유할게요. 그렇게 되면 해당 파일은 이 사람하고 공유가 됐고 이 사람의 권한은 이거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공유된 파일 오른쪽에 지금처럼 사람 아이콘이 나와서 공유가 됐다라는 걸 표시해 줍니다. 밑에 건 없죠. 자, 링크 공유는 뭐냐? 똑같아요. 아래쪽에 일반 액세스 얘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위에서 특정 사용자처럼
뷰어냐, 댓글 작성자냐, 편집자냐를 선택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위에처럼 만료일 추가는 없습니다. 실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요. 특정 사용자와도 공유하시고요. 그리고 링크 공유도 풀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직 계정으로 들어오신 분은 만료일 설정도 있으니까요. 만료일 설정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냥 공유가 어디 있고 어떻게 된다만 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링크 복사해서 컴퓨터에 카톡이 깔려 있으신 분들은 카톡 링크로도 한번 보내보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구글 드라이브 쓰시는 분들이 공유 기능 때문에 거의 드라이브 쓰실 거예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위해서 실습하시는 동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링크 공유랑 특정 사용자 공유가 뭐가 다르냐? 자, 특정 사용자 공유는 내가 지인들과 아는 사람들끼리 협업할 때, 공동으로 작업할 때 쓰시는 거고요. 링크로 하는 거는 내가 이 자료를 배포하거나 그냥 빠르게 같이 수업이나 연수 때 빠르게 하는 작업 때문에 쓰시는 건 좋지만, 만약 내가 동료들과 책을 같이 쓴다거나 어떤 문서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사용자 추가로 하세요. 예, 링크 공유하시면 안 돼요. 거의 링크가 편하니까 자꾸 그렇게 쓰시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중요한 회사나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 링크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특정 사용자로 하셔야 됩니다. 폴더 색상 변환까지는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기본 기능이고 진짜 재밌는 거는 해야 돼서 몇 가지 좀 팁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뭐 구글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연수가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GEG 강남에서 하는 구글의 정석 모임은 완전 생초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는 팁들도 조금 알려드리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료일 설정은 개인 버전에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있는 다음으로 이어서 갈 내용은 공유 옵션 설정하고요. 소유권 이전을 같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좀 중요합니다. 자, 자료 배포하실 때 여기 혹시 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선생님들이 만든 문서나 슬라이드나 시트를 링크 공유로 해서 그냥 많이 배포들 하세요. 학생들한테 그냥 보기만 할 자료는 뷰어 모드로 해서 해두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문서들을 뷰어 모드로 했을 때 만약 교재라던가 이런 걸 나눠주셨을 때 그냥 온라인에서 보거나 슬라이드 쇼 모드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별도로 다운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배포될 자료가 아니고 인쇄를 못하게 하거나 공유하실 때, 이건 빨리 진행할게요. 이건 다 필요하신 기능이 아니라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가 있고요. 네. 클릭해서 편집자가 권한을 갖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와 뷰어 및 댓글 작성자에게 다운로드, 인쇄, 복사를 꺼버리세요.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바뀌어요. 해당 파일이.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버튼 가보면, 문서는 제가 제작했지만 이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저 파일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톱니바퀴 가셔서 공유 옵션 설정 빨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학교 계신 선생님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자료를 배포하실 때는 저 기능을 무조건 꺼버리셔요. 물론 공유할 때 뷰어 모드로 가야겠죠. 근데 학생들이나 이런 같이 협업하는 내 동료들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받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인쇄 옵션은 켜두셔야 돼요. 네. 별도 저장하시려면 켜두셔야 되고, 자, 질문 받고 질문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까지 했고요. 보통 제가 구글 드라이브 연수할 때 쓰는 거에 가장 기초 기능들로 해서 3분의 1 정도만 오늘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좀 유용하게 쓰실 만한 기능을 좀 해드릴게요. 구글 드라이브의 이제부터 장점이에요. 자,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 그랬어요. 온라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저장을 해두면 이 파일들이 구글 도구들이랑 통합이 됐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만든 파일이 나는 구글 문서로 하는데, 나는 구글 문서로 해. 근데 상대방이 구글을 안 써. 그리고 문서화해서 인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PDF나 아니면 아까 MS 워드를 썼었으니까 오피스 파일로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구글 자료들은 다양한 도구들과 통합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지만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냥 구글 문서가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파일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이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구글 문서가 열렸는데 바로 이메일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르면 아래쪽에 첨부 파일 형식을 MS 워드로 바꿔서 메일 주소 넣고 이메일 내용까지 작성하고 전송을 누르게 되면 내가 작성하던 그 구글 독스 파일이 이메일로 내 지메일을 통해서 MS 워드나 PDF로 내가 선택해서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작할 때 왜 우리가 구글을 쓰고 구글의 업무가 수평적 구조로 되어 있냐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MS 워드나 한글로 문서를 작성했어요. 이메일로 보내거나 PDF로 바꾸려면 일단 문서를 열고 저장을 하고 인터넷 창을 열어서 이메일에 접속을 하고 이메일을 쓰고 거기에 파일 첨부를 해서 전송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고 상대방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바로 보내버리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도구 간 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대부분 저장 공간으로만 쓰셨다면 이게 조금 이런 기능이 됐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들이 되게 많아져요. 이랬을 때 아까 검색으로 해서 찾고 내용도 좋지만 파일들을 몇 개는 제가 자주 쓰는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연수 만족도는 선택했더니 오른쪽에 봤더니 별표가 있고요. 단축키도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도 정리 갔더니 중요 문서함에 추가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공유했을 때 공유된 파일들은 이렇게 공유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고요. 중요 표시함에 든 거는 이렇게 별표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요 문서함에 지금 2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왼쪽 메뉴에 보게 되면 중요 문서함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에 표시해둔 별표를 해둔 파일 또는 폴더에 중요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된 파일만 즐겨찾기가 이 안에서 또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제가 여기다가 오늘 연수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엔딩 멘트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쉽고 재밌고 그리고 바로 좀 써먹는 실습의 형태로 See, Feel, Change, 보고, 느끼고, 변화하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같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내가 한번 써보면서 몸에 익숙하게 해야 되는 구글의 정석이라는 연수를 같이 GEG 강남과 함께 해주셨고요. 이렇게 좀 변화들 내가 익숙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배워가면서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한 내용은 구글 드라이브였고 GEG 강남과 함께 한 저는 구글 공인 트레이너 김동원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